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빌딩숲 한가운데 번쩍이는 고층 건물들 사이에 자리한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사 넥스트림 테크. 이곳은 겉으로 보기엔 여느 IT 기업과 다를 바 없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쉼없이 울리는 키보드 소리, 그리고 마감 기한에 쫓기는 개발자들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하지만 그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촉망받는 백엔드 개발자 이지호 리츠 하오알이었다. 지호는 늘 사무실 한 구석, 창가 자리에서 홀로 작업했다. 그의 책상 위는 최소한의 장비와 수십 권의 프로그래밍 서적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는 복잡한 코드를 짤 때면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듯 오직 모니터 화면 속 활제만 집중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고 찰칵거리는 키보드 소리만이 그의 존재감을 희미하게 알렸다. 그는 말이 거의 없었다. 회의 시간에도 꼭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내뱉을 뿐 다른 팀원들과 시시콜콜한 잡담을 나누는 법이 없었다. 마치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는 천재처럼 점심시간에도 지호는 혼자였다. 그는 늘 구내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다. 동료들은 그런 그를 별종이라 여기거나 혹은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며 좀처럼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특히 팀의 리더인 강진우 장천 요런는 지호를 대놓고 무시하곤 했다. 진우는 화려한 언변과 사교성으로 팀원들을 장악했지만 실제 기술력은 지호에 한참 못 미쳤다. 그는 지호의 천재성을 시기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이용하려 했다.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진우는 슬그머니 지호에게 그것들을 떠넘겼고 지호는 언제나 묵묵히 해결해냈다. 하지만 그 공로는 언제나 진우의 몫이었다. 지호의 손에는 늘 낡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스프링이 닳아 너덜거리고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발해 있었다. 수첩 속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수많은 코드 스케치,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암호 같은 그림들이 가득했다. 지호는 가끔씩 그 수첩을 펼쳐들고 페이지를 넘기곤 했다. 그의 눈빛은 몽상에 잠긴 듯 아련해졌다가도 이내 날카롭게 빛났다. 그 수첩은 그에게 단순한 노트가 아니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상상력과 천재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만의 비밀스러운 보물이었다. 어느 날 오후 회사 서버실에서 갑작스러운 비상벨이 울렸다. 시스템 오류, 서버 다운 데이터, 손실 위험.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팀원들은 모두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서버가 다운돼? 백업은 했어. 진우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버실 앞을 서성였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들킬까봐 더욱 초조해했다. 빨리 해결해. 이대로 데이터 다 날아가면 회사 망하는 거야. 그는 팀원들에게 고함을 질렀지만 누구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지호는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서버실에서 깜빡이는 경고등과 모니터 화면 속 오류 메시지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서버실로 향했다. 야, 이지호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전문가들이 나서도 모자랄 판에. 진우가 지호를 비웃으며 막아섰다. 하지만 지호는 진우의 말을 무시한 채 서버실 안으로 들어섰다. 윙윙거리는 서버 소리와 깜빡이는 수많은 불빛 속에서 그는 가장 복잡한 메인 서버 앞에 섰다. 그의 눈은 빠르게 모니터 화면을 스캔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움직였다. 그는 마치 컴퓨터와 대화하듯이 코드를 입력하고
명령어를 내렸다. 팀원들은 지호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다.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저러는 거야. 재수없게 나서는 건 알아줘야 해. 하지만 지호는 그들의 시선과 말에 개의치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불과 몇 분 만에 수십 개의 로그 기록을 분석하고 복잡한 오류 코드를 해독해냈다. 그는 문제의 핵심 원인이 단순한 버그가 아닌 특정 알고리즘의 치명적인 충돌 때문임을 알아냈다. 그것은 수많은 백엔드 개발자들도 쉽게 찾아내기 어려운 문제였다. 찾았다. 지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마지막 코드 한 줄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눌렀다. 그 순간 서버실의 모든 경고등이 꺼지고 윙윙거리던 서버 소리도 점차 안정되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시스템 정상 작동이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떴다. 됐다. 서버 복구됐어. 한 팀원이 소리쳤다. 사무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팀원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다. 진우는 안도감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지호가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지호에게 다가가 형식적인 칭찬을 건넸다. 오, 이지호, 역시 네가 대단하긴 하네. 이런 걸 다 해결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시기심과 함께 억지로 꾸며낸 감탄사가 섞여 있었다. 지호는 진우의 말을 들으며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할 뿐이었다. 그는 서버실을 나서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때 그의 손목에서 작업복 소매가 살짝 걷어 올려졌고 오른쪽 손목에 새겨진 희미한 번개 모양의 흉터가 드러났다. 어릴 적 사고로 생긴 상처였지만 지회에게는 남다른 의미를 가진 흔적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소매를 끌어내려 흉터를 가렸다. 진우는 그 흉터를 순간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날 밤 지호는 자신의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허름한 고시원. 그의 방은 회사 사무실보다도 작고 협소했지만 그에게는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쳐 들었다. 수첩 속에는 번개라는 이름의 알고리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이 알고리즘이 미래의 게임 산업을 뒤흔들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는 수첩을 덮고 침대 아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그가 직접 만들었던 낡은 로봇 장난감이 들어있었다. 삐뚤빼뚤한 모양이었지만 지회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릴 적 그가 직접 그렸던 게임 설계도가 있었다. 형형색색의 크레파스로 그려진 그림들 속에는 그가 상상했던 거대한 게임 세계가 담겨 있었다. 설계도 한 구석에는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문자열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번개 알고리즘의 초기 버전이었다. 마지막으로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유명한 컴퓨터 공학 교수였던 최 교수가 지호에게 보낸 편지였다. 최 교수는 지호의 어린 시절 천재성을 일찍이 알아보았고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었다. 편지 속에는 지호야, 너는 세상에 아직 알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단다. 너의 빛을 잃지 마라. 언젠가 너의 코드가 세상을 바꿀 날이 올 거야.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지호는 그 편지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최 교수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의 따뜻한 격려는 지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았다. 상자는 그의 숨겨진 잠재력과
과거의 아픔을 동시에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신림동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언제쯤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 그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고독한 싸움에 지쳐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젠가 그의 코드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최 교수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아르카나의 별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이지오의 삶은 차가운 코드와 고독한 알고리즘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서버 복구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사무실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동료들은 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강진우 팀장은 그를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일관했다. 지호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망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상상 속의 거대한 게임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었다. 어느 날 아침 회사 전체가 들썩였다. 넥스트림 테크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신규 모바일 게임 프로젝트 아르카나의 별, 아르카나스 스타 이 공식 발표된 것이었다. 이 게임은 혁신적인 그래픽과 독특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복잡한 전투 시스템을 자랑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회사에 사활이 걸린 만큼 모든 팀원들이 긴장감 속에 놓였다. 지호의 눈은 발표 화면 속 아르카나의 별이라는 이름에 꽂혔다. 그 이름은 그의 낡은 수첩 속에 담겨있던 어린 시절의 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가 수십 년간 갈고 닦았던 번개 알고리즘이 바로 이 게임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자, 여러분, 아르카나의 별은 우리 넥스트림 테크의 미래를 바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이 게임을 통해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강진우는 회의실 중앙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맡게 되어 더욱 의기양양해 보였다. 진우는 팀원들에게 각자 맡을 역할을 배분했다. 그리고 지호를 바라보며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했다. 이지호 씨는 게임의 핵심 알고리즘 개발을 맡아주세요.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좀 버거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말은 겉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지호에게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떠넘기면서 그의 실패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지호는 진우의 속셈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의 심장은 뜨겁게 고동쳤다. 그에게 이 프로젝트는 꿈을 실현할 기회였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지호는 아르카나의 별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밤낮 없이 코드를 짜고 알고리즘을 최적화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은 이제 프로젝트의 중요한 설계도가 되었다. 수첩 속의 번개, 알고리즘은 아르카나의 별이 혁신적인 게임이 될 수 있는 핵심 기술이었다. 이 알고리즘은 게임 내 캐릭터의 인공지능을 강화하고 전투 시스템의 복잡성을 극대화하며 사용자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잠재된 천재성을 이 알고리즘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진우와 팀원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들은 지호의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회의에서도 지호의 의견은 늘 묵살되었고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지호 없이 이루어졌다. 진우는 지호가 해결한 알고리즘을 자신의 공로로 포장하여 상부에 보고했고
팀원들 앞에서는 지호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발표했다. 이지호 씨, 그 부분은 강진우 팀장님 아이디어 아닌가요? 괜히 나서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맞아요. 팀장님이 이미 다 계획해 두신 건데 왜 끼어드는 거죠? 팀원들의 비난과 조롱은 지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알았지만 그들의 무시에 그는 고독했다.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이 모든 걸 너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이 프로젝트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침묵 속에 갇혔다. 지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는 자신의 코드만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작업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몸은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아르카나의 별은 그의 꿈이었고 그 꿈을 지키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감내했다. 어느 날 아르카나의 별 프로젝트의 중요한 마일스톤인 알파 테스트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진우는 상부의 중간 보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특히 지호가 담당했던 핵심 알고리즘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버그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진우와 팀원들은 지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그의 코드를 수정하려 했지만 그들의 실력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다. 진우는 초조해졌다. 이대로 보고를 했다가는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 것이 분명했다. 그는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팀원들을 불러 모아 지호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지호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어 그 녀석은 팀워크를 해치고 제대로 된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저런 사람과 함께 일할 수는 없어. 팀원들은 진우의 말에 동조했다. 그들은 평소 지호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겼기 때문에 진우의 의견에 쉽게 넘어갔다. 그들은 지호의 천재성을 시기했고 그를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다. 그날 오후 진우는 CEO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CEO에게 이지호의 무능력과 팀워크 저해를 이유로 그를 프로젝트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CEO는 진우의 말을 들으며 망설였다. 그는 지호의 과거 실력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해고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진우의 논리는 그럴듯했고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CEO는 불안감을 느꼈다. 진우는 CEO에게 이지호 없어도 프로젝트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없으면 팀워크가 더 좋아질 겁니다. 라고 단언했다. 결국 CEO는 마지못해 진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지호는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코드를 짜고 있었다. 그때 진우가 그의 자리로 다가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호 씨, 죄송하지만 당신은 오늘부로 아르카나의 별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호는 진우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우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 당신은 프로젝트에서 해고야. 당신의 코드는 너무 복잡하고 당신은 팀워크를 해쳐. 당신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아니, 당신이 없어야 더 잘할 수 있지. 진우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함께 비웃음이 가득했다. 팀원들은 지호와 진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보다는 안도감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지호는 그들의 시선을 피했다. 20년 전 그가 길바닥에 홀로 버려졌을 때와 똑같은 기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시선들. 그는 자신이 다시 한번 버림받았음을 깨달았다. 지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짐을 챙겼다. 낡은 수첩과 개인 물품 몇 개.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가 밤낮 없이 코딩했던 아르카나의 별의 핵심 알고리즘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코드는 그의 모든 열정과 꿈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를 쫓아냈지만 그들이 쫓아낸 것은 단순한 팀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르카나의 별 프로젝트의 심장을 찢어버린 것이었다. 지오는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회사 건물을 뒤로하고 차가운 강남의 밤거리를 걸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진우의 비웃음과 팀원들의 조롱이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이자 자신을 증명하겠다는 강렬한 의지였다. 내가 없으면 프로젝트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 내가 보여주겠어. 너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번개 모양의 흉터가 유난히 더 뜨겁게 느껴졌다. 이지호는 아르카나의 별 프로젝트에서 쫓겨난 후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가 밤낮 없이 매달렸던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납처럼 무거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강진우 팀장과 팀원들의 비웃음, 그리고 당신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라는 오만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다시 한번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신림동의 낡은 자취방으로 돌아온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에 빠졌다. 낡은 수첩을 펼쳐들었지만 코드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자신을 증명하겠다는 강렬한 의지였다. 최 교수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너의 빛을 잃지 마라. 언젠가 너의 코드가 세상을 바꿀 날이 올 거야.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그가 없으면 프로젝트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그는 자신이 없으면 아르카나의 별이 단순한 실패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복수를 계획했다. 침묵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넥스트림 테크의 아르카나의 별 프로젝트는 지호가 떠난 후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진우와 팀원들은 지호가 담당했던 핵심 알고리즘 부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버그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게임의 그래픽은 화려했지만 인공지능과 전투 시스템은 계속해서 오류를 뿜어냈다. 캐릭터들은 엉뚱한 행동을 했고 전투는 예측 불가능하게 멈추거나 엉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내부 테스트에서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보고되었지만 진우는 이 모든 문제를 지호의 탓으로 돌렸다. 이지호가 코드를 너무 복잡하게 짜놔서 그래, 그 녀석이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게 분명해. 진우는 팀원들 앞에서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지호를 비난했다. 팀원들도 그의 말에 동조했다. 그들은 지호가 남긴 코드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진우의 말을 따를 뿐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아르카나의 별의 알파 테스트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버그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밤샘 작업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은 지호가 만든 알고리즘의 심오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만질수록 코드는 더 꼬였고 시스템은 더욱 불안정해졌다. 진우는 초조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였기에 CEO의 압박 또한 심해졌다.
어느 날 오후, 아르카나의 별 개발 시스템 전체가 치명적인 오류로 인해 완전히 멈춰버렸다. 모든 데이터가 손실될 위기에 놓였고 프로젝트는 한순간에 붕괴 직전에 처했다. 사무실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다. 팀원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모니터 화면만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진우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된 거야? 빨리 해결해. 이대로 망하면 다 죽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섞여 있었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바로 이지호였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넥스트림 테크의 시스템 오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아르카나의 별 프로젝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에 그는 몰래 회사 시스템에 자신의 백도여 백돌을 심어두고 있었다. 그는 팀원들이 그의 코드를 이해하지 못해 결국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뭐야? 네가 여기 왜 와? 진우가 지호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소리쳤다. 당장 나가. 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야. 하지만 지호는 진우의 말을 무시한 채 멈춰버린 시스템 모니터 앞에 섰다. 그는 재빨리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눈은 오류 메시지를 꿰뚫는 듯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알고리즘과 코드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팀원들은 지호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다.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나서는 거야. 괜히 더 망치면 어쩌려고. 하지만 지호는 그들의 시선과 말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 팀원들이 그의 코드를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한눈에 파악했다. 그들의 미숙한 수정 작업이 오히려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린 것이었다. 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묵묵히 코드를 수정하고 버그를 잡아냈다. 그의 손끝에서 번개 알고리즘이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지호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져 쉽사리 다가서지 못했다. 그는 지호가 혹시라도 문제를 해결할까봐 불안해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문제를 더 키울까봐 두려워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지호는 마지막 코드 한 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멈춰버렸던 시스템이 다시 활성화되고 손실될 뻔했던 데이터들이 하나둘씩 복구되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시스템 정상 작동이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떴다. 사무실은 다시 한번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팀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최준영 추이준 잉 CEO가 안으로 들어섰다. 최준영 CEO는 과거 지호가 대학교를 다닐 때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직접 회사로 스카우트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지호가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 복구된 시스템과 지호의 모습을 보자마자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지호야. 최준영 CEO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호를 향해 걸어갔다. 지호는 CEO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시스템 복구했습니다. 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최준영 CEO는 지호의 어깨를 잡았다. 지호야,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는 큰일 날 뻔했어.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강진우는 최준영 CEO의 등장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지호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함께 치명적인 위기감이 서려 있었다. 사장님, 그건 이지호가 멋대로 들어와서. 진우는 변명하려 했지만 최준영 CEO는 그의 말을 끊었다. 강 팀장, 자네는 이지호가 없으면 프로젝트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 자네 없이는 망하지 않아도 이지호 없이는 망할 뻔했어. 최준영 CEO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진우의 무능력과 오만함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지호의 천재성이 이토록 압도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지호는 팀원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안함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귀한 인재를 외면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비웃음 대신 알 수 없는 존경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지호는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최준영 CEO는 지호에게 다가왔다. 지호야, 다시 돌아와 주지 않겠니? 아르카나의 별. 프로젝트는 네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 내가 그동안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강 팀장의 말만 믿은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제발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라. 최준영 CEO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호의 손을 잡았다. 지호는 최준영 CEO의 간절한 부탁에 잠시 망설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강진우와 팀원들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다시 한번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아르카나의 별은 그의 꿈이었고 그 꿈을 완성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그는 최준영 CEO의 진심을 보았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최준영 CEO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아니.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 네가 이 프로젝트의 심장이자 핵심이다. 지호는 다시 한번 아르카나의 별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자로 복귀했다. 그의 자리는 이제 사무실 한 구석이 아니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중심에 섰다. 강진우는 CEO의 지시에 따라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그는 자신의 무능력과 오만함으로 인해 회사 내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지호는 밤늦도록 자신의 방에서 낡은 수첩을 펼쳐들었다. 번개 알고리즘의 최종 설계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번개 모양의 흉터가 유난히 더 뜨겁게 느껴졌다. 이제 그의 코드가 세상을 바꿀 날이 정말로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고 그를 비웃었던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었다. 그리고 아르카나의 별은 그의 손끝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지호는 아르카나의 별 프로젝트에 복귀한 후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한시도 쉴 틈이 없었다. 강진우 팀장은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지만 그의 빈자리는 팀원들의 싸늘한 시선과 알 수 없는 방해 공작으로 채워졌다. 그들은 지호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며 끊임없이 견제했다. 지호는 그들의 시기심과 미숙함을 모두 감내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의 어깨에는 아르카나의 별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이 놓여 있었다. 최준영 CEO는 지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는 지호의 천재성을 믿었고 아르카나의 별의 성공이 오직 지호의 손에 달려 있음을 직감했다. 지호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 오직 프로젝트의 성공만을 생각해라. 최준영 CEO는 지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지만 동시에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압박 또한 은근히 가해졌다. 지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코드를 짰다. 그의 낡은 수첩은 이제 그의 분신과도 같았다. 수첩 속의 번개 알고리즘은 아르카나의 별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것을 게임 전체에 완벽하게 적용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작업이었다. 그는 게임의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섬세하게 코드를 다듬었다. 그의 손끝에서 거대한 게임 세계가 서서히 모습을 갖춰갔다. 하지만 프로젝트 내부에는 여전히 강진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와 뜻을 함께했던 몇몇 팀원들은 지호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고 심지어는 지호가 작성한 코드에 미세한 오류를 심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했다. 그들은 지호가 자신의 실수를 알아채지 못하고 무너지기를 바랐다. 그들의 목표는 지호를 실패자로 만들고 강진우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이지호 씨, 이 부분 코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신이 짠 알고리즘이 너무 복잡해서 다른 팀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한 팀원이 지회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지호는 아무 말 없이 코드를 확인했다. 분명히 자신이 짠 코드와는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수정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는 그들의 유치한 방해 공작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오직 결과로 보여주는 것만이 그들을 침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외부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다. 아르카나의 별은 이미 시장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었고 경쟁사들은 넥스트림 테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특히 국내 굴지의 게임 개발사 타이탄 게임즈는 아르카나의 별과 유사한 장르의 신작 게임을 준비 중이었고 출시일을 앞당기며 넥스트림 테크를 위협했다. 사장님, 타이탄 게임즈가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아르카나의 별을 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최준영 CEO에게 다급하게 보고했다. 최준영 CEO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는 지호를 찾아갔다. 지호야, 개발 속도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없겠니? 타이탄 게임즈의 출시일이 예상보다 빠르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완벽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준영 CEO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호의 말을 이해했지만 시장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너를 믿는다. 지호야. 지호는 더욱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다. 그는 낮에는 팀원들의 방해 공작과 버그를 수정하고 밤에는 자신의 낡은 수첩에 의지해 번개 알고리즘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의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몸은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다. 그는 가끔씩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를 인정해주지 않는 동료들, 끊임없이 그를 방해하려는 그림자들,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 그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어느 날 새벽, 지호는 사무실에서 홀로 코드를 짜고 있었다. 그는 아르카나의 별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에 대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컴퓨터 화면에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갑자기 뜨면서 모든 작업 내용이 사라졌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의 작업을 방해한 것이 분명했다. 지호는 분노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다. 로그 기록에는 강진우와 관련된 IP 주소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강진우가 여전히 회사 시스템에 접근하여 그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최준영 CEO에게 강진우의 악의적인 방해 공작에 대해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강진우의 추악한 행태를 폭로하는 대신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밤새워 사라진 데이터를 복구하고 강진우의 백도어 접근을 차단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번개 모양의 흉터가 유난히 더 뜨겁게 느껴졌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르카나의 별의 최종 출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타이탄 게임즈는 이미 신작 게임을 출시했고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다. 넥스트림 테크는 더욱 초조해졌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아르카나의 별의 성공 여부에 집중되었다. 게임 업계는 넥스트림 테크가 타이탄 게임즈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호는 마지막까지 게임을 최적화하는 데 매달렸다. 그는 번개 알고리즘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었고 게임의 인공지능은 실제 인간처럼 움직이는 경지에 이르렀다. 전투 시스템은 단순한 클릭 반복이 아닌 플레이어의 전략과 인공지능의 심리전을 결합한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 게임은 단순히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버리고 외면했던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였다. 출시 전 마지막 점검. 지호는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함께 게임의 최종 버전을 확인하고 있었다. 팀원들은 여전히 그를 불편하게 여겼지만 그의 실력에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버그들은 지호의 손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게임은 매끄럽게 돌아갔고 인공지능 캐릭터들은 놀랍도록 정교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때 진우가 회사에 몰래 잠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망치려 들 것이 분명했다. 지호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만든 번개, 알고리즘의 핵심 코드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번개 모양 흉터가 다시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마지막 방어막을 설치했지만 진우가 어떤 식으로 공격해올지는 알 수 없었다. 지호는 사무실을 빠져나가 서버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다. 서버실 문을 열자 진우가 그의 컴퓨터 앞에 서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진우는 지호를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질렀다. 뭐야, 네가 여기 왜 와? 그의 손에는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다. 그가 지호의 핵심 코드를 빼돌리려 한 것이 분명했다. 멈춰요. 지호는 단호하게 외쳤다. 진우는 비웃었다. 웃기는 소리, 네가 없어도 이 프로젝트는 망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진우는 USB 메모리를 든 차에 지호에게 달려들었다.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USB 메모리를 사수하려 했고 지호는 그것을 막으려 했다. 몸싸움 도중 진우가 지호의 낡은 수첩을 떨어뜨렸다. 수첩은 바닥에 떨어져 활짝 펼쳐졌고 그 안에 번개 알고리즘 설계도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진우는 그 설계도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지호가 이토록 완벽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우는 결국 지호의 손에서 USB 메모리를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비열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버실 문을 뛰쳐나갔다. 지호는 그를 쫓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지쳐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수첩을 주워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좌절감이 뒤섞였다. 그 순간 지호의 귀에 최준영 CEO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호야, 괜찮니? 강진우가 도망쳤다는 보고를 받았다. 네가 짠 핵심 코드를 훔쳐간 것 같다고. 최준영 CEO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지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드리워졌다. 아니요, 사장님. 제가 짠 코드는 훔쳐가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 안에 마지막 방어막을 설치해 두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하지만 진우 씨는 제가 짠 코드의 핵심을 복사해 갔을 겁니다. 이제 타이탄 게임즈에서 저희의 번개 알고리즘을 사용하려 들겠죠. 최준영 CEO는 당황했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먼저 출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인데.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장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타이탄 게임즈가 저희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하려 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오직 저만이 아는 번개. 알고리즘의 최종 진화형을요. 지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타이탄 게임즈를 상대로, 그리고 강진우를 상대로 최후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과 함께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코드가 들려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게임 출시를 넘어 그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대결이 될 것이었다. 이지호의 말은 최준영 CEO에게 충격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강진우가 핵심 코드를 빼돌렸다는 사실에 경악했지만 지호가 번개 알고리즘의 최종 진화형을 준비해 두었다는 말에 그는 한 줄기 빛을 보았다. 아르카나의 별, 프로젝트의 운명, 그리고 넥스트림 테크의 미래가 오직 이지호의 손에 달려 있음을 최준영 CEO는 직감했다. 그는 지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호야,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나는 너를 믿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지호는 CEO의 사무실을 나선 후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작은 자취방은 이제 그에게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펼쳐 들었다. 수첩 속에는 번개, 알고리즘의 초기 설계도와 함께 지난 몇 년간 그가 밤낮으로 연구하고 수정해온 수많은 코드 스케치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직 그만이 아는 번개 알고리즘의 최종 진화형, 즉 번개 알파, 알차나 알파의 설계도가 은밀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의 번개, 알고리즘을 훨씬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로 인공지능의 심층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고 게임 환경에 대한 실시간 적응력을 부여하여 플레이어에게 전례 없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다. 강진우,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보여주지. 지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그의 손목에 있는 번개 모양의 흉터가 유난히 더 뜨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의 재능과 함께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분노를 상징하는 듯했다. 타이탄 게임즈는 넥스트림 테크의 핵심 알고리즘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에 의기양양했다. 그들은 강진우가 빼돌린 번개 알고리즘을 자신들의 신작 게임 갤럭시 워리어에 적용하여 아르카나의 별보다 먼저 출시하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넥스트림 테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진우는 타이탄 게임즈에 합류하여
갤럭시 워리어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자로 영입되었고, 그는 넥스트림 테크에서 당했던 수모를 되갚아줄 기회라며 의기양양해했다. 넥스트림 테크는 이제 끝이야. 이지호, 그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겠지. 내가 그의 모든 걸 빼앗아 올 테니까. 강진우는 타이탄 게임즈 개발팀 앞에서 오만하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야심과 함께 지호를 향한 비열한 승리욕이 가득했다. 그는 지호의 천재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저 우연히 뛰어난 코드를 짰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강진우는 알지 못했다. 지호가 그의 손에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 번개, 알고리즘 안에 자신만이 해독할 수 있는 이스터 에그와 백두요, 백도어를 심어두었다는 것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훔쳐간 것은 번개, 알고리즘의 초기 버전일 뿐, 진정한 번개 알파는 오직 지호의 손에만 있다는 것을 아르카나의 별 출시가 임박하면서 넥스트림 테크의 개발팀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놓였다. 팀원들은 여전히 지호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의 압도적인 실력과 최준영 CEO의 전폭적인 지지 앞에서 반항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지호가 밤샘 작업을 통해 구현해낸 번개 알파, 알고리즘의 놀라운 성능에 경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다. 지호는 그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게임에 쏟아부었다. 드디어 아르카나의 별과 갤럭시 워리어의 출시일이 하루 차이로 결정되었다. 갤럭시 워리어가 먼저 출시되고 다음 날 아르카나의 별이 출시되는 스케줄이었다. 타이탄 게임즈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었고 갤럭시 워리어는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초기 반응을 얻는 듯했다. 언론은 타이탄 게임즈의 승리를 점쳤고 넥스트림 테크의 주가는 다시 한번 하락했다. 최준영 CEO는 초조해졌다. 지호야, 이대로 괜찮겠니? 타이탄 게임즈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갤럭시 워리어는 출시 초기에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게이머들 사이에서 이상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이 너무 단순해. 똑같은 패턴만 반복해. 전투가 너무 단조롭고 예측 가능해. 금방 질려. 이거 넥스트림 테크의 번개, 알고리즘이랑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타이탄 게임즈의 개발팀은 당황했다. 그들은 강진우가 가져온 알고리즘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게이머들의 피드백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다. 강진우는 초조해졌다. 그는 지호의 코드를 완벽하게 복사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딘가 문제가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코드를 분석했지만 번개, 알고리즘 안에 숨겨진 지호의 백도어와 이스터 에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넥스트림 테크의 아르카나의 별이 드디어 출시되었다. 초기 반응은 갤럭시 워리어에 비해 미지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게임 인공지능이 미쳤어. 캐릭터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 매번 다른 전투 경험을 준다.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가 너무 재미있어. 게이머들은 아르카나의 별의 혁신적인 인공지능과 전투 시스템에 열광했다. 그들은 갤럭시 워리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게임 경험에 압도당했다. 번개 알파 알고리즘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타이탄 게임즈의 갤럭시 워리어는 점차 인기를 잃어갔다. 게이머들은 아르카나의 별로 대거 이동했다. 강진우는 이 모든 상황에 경악했다. 말도 안 돼.
분명 내가 이지호의 코드를 완벽하게 가져왔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그는 밤샘 작업을 거듭했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그의 몸은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다. 그는 지호의 번개 알고리즘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을 알지 못했다. 지호는 강진우가 자신의 코드를 복사해 갈 것을 예상하고 그 안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되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이스터 에그를 심어두었던 것이다. 또한 이스터 에그가 발동되면 지오만이 해제할 수 있는 백도어를 통해 번개 알파 알고리즘이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며칠 후 타이탄 게임즈의 갤럭시 워리어는 치명적인 버그로 인해 서버가 완전히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게임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았고 수많은 게이머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떠나갔다. 강진우는 패닉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타이탄 게임즈의 CEO는 격분하여 강진우를 불러 질책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가져온 코드가 이따위라고 당장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내 목숨은 끝이다. 강진우는 지호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했다. 이지호, 제발 살려줘. 네가 짠 코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가 아니면 아무도 이걸 해결할 수 없어. 제발 도와줘.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만이 남아있었다. 지호는 강진우의 애원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죠. 당신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진우는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네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망할 거야, 내가. 내가 너를 쫓아낸 걸 정말 후회하고 있어. 지호는 강진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비굴한 모습에 통쾌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는 강진우의 진심, 어린 후회와 두려움을 보았다. 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과 함께 의사로서 환자를 살려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코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사명감이 충돌했다. 그는 과거 최 교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너의 코드가 세상을 바꿀 날이 올 거야. 이 순간 그의 코드는 단순히 게임을 만드는 것을 넘어 한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지호는 강진우를 외면했다. 그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그저 이용하려 드는 그의 태도에 염증을 느꼈다. 지호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다. 그가 할 일은 아르카나의 별을 성공시키는 것이었다. 넥스트림 테크의 아르카나의 별은 출시 후에도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갔다. 게임은 수많은 게이머들의 찬사를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넥스트림 테크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회사는 순식간에 게임 업계의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이지호가 있었다. 그의 번개 알파 알고리즘은 게임 업계의 혁신을 이끌었고 그는 천재 개발자로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반면 타이탄 게임즈의 갤럭시 워리어는 실패작으로 남았다. 강진우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게임 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실패의 아이콘처럼 여겨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다. 지호는 자신의 방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쳐들었다. 번개 알파, 알고리즘의 최종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번개 모양의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재능과 노력이 만들어낸 승리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은
이전과 다름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희망과 가능성이 가득했다. 그의 싸움은 끝났다. 그는 자신을 비웃었던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코드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르카나의 별의 폭발적인 성공은 넥스트림 테크를 게임 업계의 신성으로 만들었고 이지호는 그 중심에 우뚝 섰다. 그의 번개 알파. 알고리즘은 게임의 판도를 바꾸었다는 찬사를 받으며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무실 구석의 조용한 개발자가 아니었다. 천재 개발자 이지호라는 수식어는 그를 따라다녔고 수많은 헤드헌터들의 러브콜이 쏟아졌다. 그의 손목에 새겨진 번개 모양의 흉터는 이제 그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강진우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타이탄 게임즈의 갤럭시 워리어는 연이은 버그와 치명적인 오류로 인해 결국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강진우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게임 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실패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혔다. 한때 그의 화려한 언변과 사교성에 현혹되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비웃고 손가락질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돈, 그리고 미래까지.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이지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호를 향한 맹렬한 증오와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강진우는 지호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지호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이지호,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너의 코드를 훔쳐간 건 맞아. 하지만 내가 아니었다면 너의 재능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나 때문에 네가 빛을 본 거잖아. 제발 나를 살려줘. 그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으로 변했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호는 강진우의 비굴한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강진우의 눈물에서 진심보다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모면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을 보았다. 당신은 저를 쫓아냈고 저의 노력을 훔치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에게 뭘 바라는 겁니까? 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진우는 고개를 들고 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실수했어. 내가 너의 천재성을 몰라봤어.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번개 알고리즘. 네가 준 코드를 해독할 수 있는 건 세상에 너밖에 없어. 제발. 나 좀 살려줘. 타이탄 게임즈에서 날 죽이려고 해. 강진우의 목소리는 절규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애원하듯이 말했다. 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났다. 강진우가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똑같이 겪고 있다는 사실에 통쾌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의 비참한 모습에 연민을 느꼈다. 지호는 강진우의 말에서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번개 알고리즘의 최종 진화형인 번개 알파는 오직 자신만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강진우가 훔쳐간 것은 미완성된 코드였기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파멸했습니다. 저의 코드는 당신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거절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강진우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저 그의 몰락을 지켜볼 뿐이었다. 강진우는 지호의 단호한 거절에 절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삶은 완전히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그때 최준영 CEO가 지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강진우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강진우 씨, 당신에게 줄 마지막 기회도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보안팀에 연락했으니 이제 나가주십시오. 최준영 CEO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단호했다. 강진우는 절규하며 회사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복되 길게 울려 퍼졌다. 지호는 강진우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 대신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진우의 몰락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복수심은 한순간의 쾌락을 주었지만 진정한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다. 며칠 후 넥스트림 테크는 아르카나의 별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호는 최준영 CEO와 함께 단상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지호 개발자님, 아르카나의 별내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게이머들이 번개 알파 알고리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호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성공은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저희 팀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번개 알파 알고리즘을 통해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예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함께 미래를 향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들어 최준영 CEO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분이 있습니다. 저의 재능을 알아봐 주시고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최준영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에 최준영 CEO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최준영 CEO는 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호야, 네가 해냈어. 너는 우리 회사를 구원했고 게임 업계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무엇이든 해주겠다. 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장님, 저는 게임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개발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최준영 CEO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는 이제 우리 회사의 핵심이자 미래다. 지호는 밤늦도록 자신의 방에서 낡은 수첩을 펼쳐들었다. 번개 알파, 알고리즘의 최종 설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번개 모양의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재능과 노력이 만들어낸 승리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은 이전과 다름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희망과 가능성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강진우에게 복수심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성공이나 인정이 아니었다. 그의 재능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어둠은 이제 빛으로 채워졌고 그의 삶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다. 지호는 넥스트림 테크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 자리에 오르며 회사의 기술 개발을 총괄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펼치며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추진했고 회사는 그의 리더십 아래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내에 혁신 개발팀을 신설하여 젊고 재능 있는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팀과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성공이라는 빛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이지호는 넥스트림 테크의 CTO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의 지휘 아래 아르카나의 별은 전 세계 게임 시장을 석권하며 신화를 써 내려갔다. 회사는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었고 이지호의 이름은 이제 천재 개발자를 넘어 혁신을 이끄는 리더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더 이상 구석진 곳이 아닌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심이 되었다. 그의 손목에 새겨진 번개 모양의 흉터는 이제 그가 걸어온 고난의 길과 그 끝에 찾아온 성공을 상징하는 영광의 표식처럼 빛났다. 하지만 이지호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강진우의 몰락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았다. 복수심은 한순간에 쾌락을 주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그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안겨준 것은 자신의 재능으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코드가 단순히 게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이지호는 최준영 CEO를 찾아갔다. 사장님, 저는 넥스트림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개발자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최준영 CEO는 이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호야, 정말 대단한 생각이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지원해주겠다. 너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지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 아카데미를 통해 저처럼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찾으려 애쓰는 젊은이들에게 등대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넥스트림 아카데미는 이지호의 주도 아래 빠르게 설립되었다. 아카데미는 서울 관악구. 이지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신림동의 낡은 건물들을 개조하여 만들어졌다. 이곳은 지호가 꿈을 키웠던 곳이자 그의 천재성이 억눌렸던 곳이기도 했다. 그는 이 공간이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지호는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을 직접 설계하고 강사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학생들에게 전수했다. 그의 강의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코드를 쉽게 설명하는 데 탁월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자신만의 빛을 찾아 나서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는 특히 어린 시절 자신처럼 말이 없고 내성적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그들 속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어주었다. 여러분, 코드는 단순한 명령어가 아닙니다. 코드는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복잡한 코드를 짜느냐가 아니라 그 코드를 통해 무엇을 만들어내고 싶은지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지호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카데미는 곧 입소문을 탔다.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천재 개발자 이지호에게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아카데미는 그들에게 꿈을 향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고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배출했다. 이지호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젊은 개발자들이 있었다. 어느 날 이지호는 아카데미 강의실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쳐들었다. 수첩 속에는 번개 알고리즘의 초기 설계도와 함께 최 교수가 그에게 보냈던 빛바랜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너의 코드가 세상을 바꿀 날이 올 거야. 지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코드는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단순히 게임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의 미래를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준영 CEO가 들어섰다. 그는 이지호의 옆에 앉아 낡은 수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호야, 이 수첩이 너의 모든 것을 담고 있구나. 이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이 수첩은 저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이 안에 번개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최준영 CEO는 미소 지었다. 나는 네가 번개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단순한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너의 열정과 정신을 담은 하나의 철학이로구나. 너는 진정한 혁신가다. 이지호는 최준영 CEO와 함께 아카데미를 둘러보았다. 낡은 건물은 젊은이들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키보드 소리는 희망의 노래처럼 울려 퍼졌다. 이지호는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주말, 이지호는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낡은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는 침대 아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 그가 만들었던 낡은 로봇 장난감과 어릴 적 그가 그렸던 게임 설계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이지호는 로봇 장난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목에 있는 번개 모양의 흉터는 로봇의 회로와 연결된 듯했다.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닌 그의 재능과 그의 삶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흔적이 되었다. 이지호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성공했고 인정받았으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신림동의 낡은 건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초라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그의 시작이었고 그의 꿈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 한편에 있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화분 속의 작은 새싹은 묵묵히 자라나고 있었다. 마치 그의 삶처럼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젊은 개발자들이 있었고 그의 뒤에는 그를 지지하는 회사와 아카데미가 있었다. 그의 코드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빛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세상을 향해 더 큰 목소리로 울려 퍼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쳐들었다. 번개 알고리즘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다. 번개는 어둠을 가르고 새로운 길을 밝힌다. 이지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고 그는 이제 다음 단계의 혁신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저는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번개와 같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번개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번개와 같은 희망과 혁신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